안녕하세요. 현 잉글리시 에듀의 신현입니다. 오늘은 저번 수능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영어 영역에 독해의 3점짜리 문제가 총 7문제죠. 그 7문제를 함께 해석해보고 풀이하는 내용을 공유해보려고 해요. 근데 일단 난이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난이도가 많이 어려웠다고 하죠. 저번 9월 모의고사 때와 난이도가 비슷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도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건 난이도가 어려울 거야 라는 태도를 가지고 문제를 이제 임했는데 역시 3점짜리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저도 풀면서 한 2문제가 바로 보기에서 답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도 계속 훈련을 해왔잖아요. 가르쳐야 되니까 계속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보기에서 답을 걸러가야 돼. 이런 훈련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다시 문제를 2-3번을 읽었어요. 그렇게 해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 수 있었잖아요. 어떻게 훈련이 되어 있었길래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영어를 잘 하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입장이지만 계속 제가 수능 영어를 풀지 않고 고난이도 문제를 제가 풀지 않는다면 저도 문제 이렇게 맞추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감이 중요하고 문제 푸는 요령이 중요하고요. 수능 영어를 푸는 데 있어서는 틀린 문제들, 3점짜리 문제들에서 답이 잘 안 보일 때는 어떻게 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그 훈련이 되게 꾸준히 되어 있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저는 어떻게 답을 찾아갔는지를 함께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틀린 학생들 중에서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단어가 많이 걸려서 해석이 안 됐어요. 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단어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단어집을 완전히 섭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단어가 걸리진 않았는데 문장 자체가 너무 해석이 어렵더라고요. 이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구문 훈련이 확실히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구문들을 모아넣어서 훈련하는 교재들이 있어요. 지금 고1, 2 학생들이라면 그 교재를 통해서 꾸준히 훈련하시고, 또는 내가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해석 안 되는 문장들 그냥 놓고 그냥 다른 문제 풀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런 모든 문장들을. 내가 해석 안 되는 문장들이 있었으면 오답 정리하듯이 그 문장들 모두 다 해석을 해낼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게 계속 훈련이 꾸준히 습관이 되셔야 돼요. 저도 수업을 할 때 구문만 수업을 또 따라 하고요. 그거를 매번 수업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음에 테스트를 또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문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결국 발목을 잡는 게 이 해석이 깔끔하게 구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못해서 어려운 고난이도 문제에서 해석을 잘못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니까 구문 훈련 꾸준히 하시고요. 그리고 3번째 유형은 저는 단어가 걸리지도 않았고 해석도 했는데 답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기가 너무 헷갈렸어요. 힌트가 어딨어요? 이런 유형도 있어요. 그건 이제 좀 요령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뭔가 3점짜리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시면서 왜 이게 답이었지? 이건 왜 답이 안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거에 대한 오답 정리가 항상 되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문해력이 조금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판단을 해보시고, 특히 미리 지금 이 수능 문제를 풀어보신 고2 학생들도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내 체감 난이도, 나는 해석이 너무 걸리는데 하는 학생이 있으실 거고, 해석은 되는데 답이 안 보여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그런 로드맵을 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총평은 지금 준비하시는 고2 학생들 또는 고1 학생들은 이번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이제 1등급을 목표로 두시는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고난도 문제들만 모아둔 문제집이 있어요. 그 문제를 매일매일 꾸준히 풀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쉬운 문제들은 어차피 풀면 맞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 내가 풀었는데 틀리는 문제들 있죠. 그런 걸 자꾸 풀어서 이건 왜 내가 틀렸지? 이건 어떻게 답을 찾는지를 계속 그 감을 살리셔야 돼요. 그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해내기 위한 구문 훈련을 계속 꼼꼼하게 해내시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제가 슬라이드로 같이 문제를 보면서 하나씩 해석하고 어디에 힌트가 있고 어떤 식으로 답을 찾아가는지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총 7문제인데 처음에 3문제 같이 공유하고 다음 영상에서 4문제도 같이 한번 공유해 볼게요. 먼저 21번 밑줄 친 부분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은 non-stick frying pan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함축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는요. 전체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죠. 그런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유의 표현에 보통 이렇게 밑줄이 가요. 어떤 비유를 한 것인가.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상황이, 문맥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이게 어떤 비유를 나타낸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How you focus your attention plays a critical role in how you deal with stress. 자, 여기가 동사네요. 본동사. 간접 의문문이 주어가 됐어요. 요만큼이 주어가 됐죠. 당신이 당신의 주의 집중을 어떻게 집중을 하느냐는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어디에 있어서? 어떻게 당신이 스트레스를 다루는지에 있어서. 다음, scattered attention harms your ability to let go of stress because even though your attention is scattered, it is narrowly focused, for you are able to fixate only on the stressful part of your experience. scattered, 분사죠. 그러니까 분산된 주의 집중은 해를 입힌대요. 당신의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let go of는 놓아주는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놓아주는 그런 능력에 도움이 안 돼요. 해를 입혀요. scattered attention은요. 왜냐하면 even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양보부사절이에요. 비록 당신의 attention이 분산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좁게 집중이 돼요. attention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attention은 좁게 집중이 돼요. 이렇게 for가 지금 접속사로 쓰였죠. 즉 뒤에 문장이 따라와 있다는 건 접속사로 쓰였어요. 전치사로만 알고 있는 학생도 있을 텐데 for가 이렇게 접속사로 쓰였을 때는 because의 의미죠.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은 할 수 있거든요. 고정시킬 수 있어요. 오직 어디에 stressful한 부분, 당신의 경험에 stressful한 부분에만 당신은 고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당신의 attention이 scattered가 되어 있을지라도, 분산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렇게 좁게 포커스를 둘 수 있대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 그냥 그대로 해석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제 넘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한 거는 그러니까 뭐 scattered attention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쵸? attention이 분산이 돼 있다고 할지라도 왜냐면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한 부분에만 fixate 고정시켜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좁게 포커스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결코 뭐 스트레스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 문장. When your attentional spotlight is widened. 자, 그러나 라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접속사가 그죠? 당신의 이런 주의 집중을 하는 spotlight가 넓어지면 지금 포커스가 narrowly focused 된 상황에서는 스트레스를 풀 수 없었어요. 그죠? 근데 당신의 attentional spotlight 자체가 넓어지게 되면 you can more easily let go of stress. 그럼 스트레스를 풀려면 이 attentional spotlight가 넓으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you can put in perspective many more aspects of any situation and not get locked into one part that ties you down to superficial and anxiety-provoking levels of attention. put in perspective라는 거는 이렇게 동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균형 있게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 있게 보다. 많은 면, 그 어떤 상황의 많은 국면, 측면이죠. aspect는. 뭔가 여러 각도로 보는 거죠. 균형 있게 보는 거예요. put in perspective는 여러 각도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게 1번 and를 병렬 구조로 해서 등위 접속사로 해서 여기 2번 두 개가 병렬이죠. 그리고 또 not get locked 갇히지 않는데요. 한 부분에만 어떤 부분? 당신을 묶는 거죠. 너를 묶는 거야. down to superficial 어떤 피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anxiety 걱정, 근심을
provoking, 유발하는 수준의 어떤 그런 attention으로 당신을 묶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해서 할게요. 당신은 여러 균형 있게 볼 수 있게 돼요. 많은 국면을, 그 상황을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한 부분에만 갇혀있지 않게 돼요. 어떤 부분이면 너를 묶겠죠. 어떤 피상적이거나 아니면 걱정을 유발하는 주의 집중에 묶지 않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attentional spotlight가 widened가 되면 그렇겠죠. 아무래도 한 곳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다양한 측면을 볼 수 있게 되니까 스트레스를 let go of 하기 쉽다라는 거에 대한 supporting 아이디어였어요. 다음, a narrow focus heightens the stress level of each experience, but a widened focus turns down the stress level because you're better able to put each situation into a broader perspective. 친절하네요. 이거 한 번 더 설명해 준 거예요. 그냥 반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냥 풀어 설명해 줬어요. 좁게 포커스를 보는 것은 헤이팅, 격앙시킨다, 높이다라는 거죠. 스트레스 레벨을 높여요. 그 경험에. 그쵸? 방금까지 읽은 내용에 기반했을 때 정리를 해준 거예요. 그러나 넓게 이렇게 포커스를 두는 거는 turn down은 거절하다. 뭔가 이렇게 decreases 시키는 거죠. 그 스트레스 레벨을. 왜냐하면 너는 뭘 더 잘할 수 있게 되냐면 각각의 상황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 레벨은 낮출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말이 그 얘기였던 거죠. 다음, one anxiety-provoking detail is less important than the bigger picture. 그러니까 하나의 근심 걱정을 야기하는 그런 디테일은 덜 중요하다. 큰 그림보다. 그러니까 이 말은 큰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네요. 바꿔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 사소하게 하나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큰 그림을 보라는 거죠. 그러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다. 좀 넓게 봐라. 이런 내용인 거죠. It's like 이런 문맥에서 이제 이 밑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It's like transforming yourself into a non-stick frying pan.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는 거, 변형하는 거죠. 너 자신을 뭐로? non-stick frying pan으로 바꾸는 것과 같다. 이건 들러붙지 않는 frying pan을 말하는 거죠. 뒤에 또 나옵니다. You can still fry an egg. 에그를 fry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에그가 들러붙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이 문맥에서 non-stick frying pan이 뜻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non-stick frying pan은 또 뭔지 마지막 줄에 또 설명까지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에그는 그러니까 뭔가 fry on egg, 뭔가 그런 스트레스를 fry는 할 수 있지만 그게 들러붙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해를 입히진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쵸? 아예 스트레스를 없애버릴 순 없지만 그냥 말 그대로 fry on egg를 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해를 입히지 않고 그렇게 구슬려서 넘길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봐야 되는데 저도 얼추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했고 보기를 봤을 때 사실 얘는 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게요. 1번에 never been confronted with any stressful experiences in daily life. 사실 never 이렇게 좀 이런 말은 사실 답이 잘 되기 힘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직면하지 않는다? 어떤 스트레스의 상황에도 절대 직면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러니까 fry on egg는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줄일 수 있는 거지 절대 스트레스를 직면하지 않는다. 아예 없애버린다 스트레스를.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2번 broadening one's perspective to identify the cause of stress. broadening one's perspective까지 좋아요. 그쵸? 자기의 견해 관점을 넓히는 거. 뭐 하기 위해서? identify, 식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언급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죠? 3번 rarely는 거의 몸하지 않는 부정해석이에요. confine은 제한하다, 국한하다. 자신의 attention을 거의 국한시키지 않는다. 어디에? 그 경험의 긍정적인 면에만. 이거는 완전 아니죠. 아예 언급 자체가 그런 내용을 말한 적이 없고요. 4번 having a larger view of an experience beyond its stressful aspect. 그러니까 좀 넓은 시야를 갖는 거죠. 뭘 넘어서서 그 스트레스풀한 면을 넘어서서 넓은 뷰를 갖게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대범해지는 거, 그죠? bigger picture를 보는 거. 그런 상태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non-stick frying pan이 되라.
지금 이 문맥, 이 맥락에서 그런 상황에서 논스틱 프라이팬이 돼. 그렇게 들러붙진 않게 해. 라는 것은 having a larger view of an experience beyond its stressful aspects.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stressful aspects를 넘어서서 대범하게 받아들이라는 이 말이 문맥상 맞는 거죠. 5번은 taking stress into account. take into account는 고려하다예요. 뭐로써? as the source of developing a wide view. 잘못 읽으면 5번이라고 실수할 수 있는데 얘는 스트레스를 뭐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넓은 뷰를 개발하는데 원천으로 삼아라? 이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넓은 뷰를 가져가지고 스트레스를 대범하게 넘겨라. 스트레스를 스무스하게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는 내용을 하는 거지. 얘는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더 넓은 뷰를 디벨로핑 하도록 해라. 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를 꼼꼼하게 보시고 틀렸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렇게 이 함축적 의미, 이 내용이 3점짜리로 나오고 항상 이렇게 좀 비유를 하는 표현에서 밑줄이 간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셔야 되고 어찌 보면 비유가 된 표현에 밑줄이 가 있지만 이 전체적인 글의 주제와 무관하지 않다. 대부분의 유형이, 이 문제 유형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어휘도 체크를 해볼게요. 어휘만 체크를 하고 다음 문제 가볼게요. 그러니까 plays a critical role이라는 건 중요한 역할을 하다. critical은 중요한이란 뜻이죠. scattered 하면은 분산된, 퍼져 있는 이런 뜻이죠. harm이 동사로 나와 있어요. 해를 입히다. 그죠? 그리고 for 이렇게 접속사로 쓰일 때는 because am이라는 거 fixate 고정시키다. 그리고 let go of는 놓아주다라는 거죠. put in perspective. 그러니까 뭐 다양하게 보다, 균형 있게 보다. aspect는 측면, 국면이고요. superficial 피상적인, anxiety provoking 걱정을 유발하는, provoking 유발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hate는 격앙시키다, 높이다. 그리고 perspective는 견해 관점. 다음에 transform은 변형시키다. stick to는 들러붙다라는 뜻이죠. 보기에서는 be confronted with는 직면하다라는 뜻이고요. broad는 넓히다, rarely 거의 못모하지 않는, confine 제한하다, 국한하다, 국한시키다 라는 뜻이고 take into account 고려하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제목 문제예요. 보통 그냥 쉬운 2점짜리 제목 문제들은요. 읽히기도 좀 수룩수룩 읽히기도 하고 수룩 읽히고 그리고 보기도 딱 보여요, 보통. 그 제목이. 근데 3점짜리 제목은 어떤 점이 어렵길래 3점으로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요런 지금 고1, 고2 학생들은 요런 문제들 많이 풀어보셔가지고 요건 그러니까 보기를 좀 걸러내기가 좀 어려운 유형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이게 답이 되는지를 꼭 잘 살펴보셔서 3점짜리 제목을 어떻게 풀면 되는지를 꼭 체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요령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좀 왜 3점짜리였는지, 왜 어떻게 난이도가 높아졌는지를 풀어보시면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 줄. The concept of over-tourism rests on a particular assumption about people and places common in tourism studies and the social sciences in general. 동사가 rest on이에요. 어디 있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over-tourism이에요. 과잉 관광의 개념이라는 건 어디에 있냐면 특히 가정에 있어요. 사람이나 장소에 관한 가정이 있대요. 근데 이거는 흔한 가정이에요. 이 관광에서. 관광학에서 그리고 사회과학에서 일반적으로 굉장히 흔한 그런 가정이래요. Both are seen as clearly defined and demarcated. 이 둘 다, 그러니까 people과 places는 보여진대요. 분명히 명백히 정의가 내려지고 그리고 demarcate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죠. 경계가 정해진대요. People are framed as bounded social actors, either playing the role of host or guest. 즉 앞에서 한 말에 대한 이제 상술들이 나오네요. 사람들은 그 구조화, 그러니까 틀에 박혀지죠. 우리 프레임 그러잖아요. 그 프레임에 박혀요. 틀에 박혀져요. 뭐로 국한된 어떤 사회적인 행위자로.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뭐 host냐, 그러니까 주인이냐, 아니면 guest냐, 손님이냐, 이런 국한된 사회적인 행위자로 이제 틀이 박힌대요. 장소는 비슷한 방식에서 다뤄져요. 어떤 안정적인 컨테이너, 어떤 용기 담는 거죠. With clear boundaries, 어떤 명백한, 명료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 오케이, 그냥 일단 이 내용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니까 over tourism을 얘기를 하는 거였고, 이건 어떤 people과 place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정의가 딱 내려져 있다라는 거죠. people은 뭐 이런 식으로 틀에 박혀서 설명이 될 수 있고, place는 어떤 식으로 딱 틀에 박혀서 다루어지는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hence 그러므로 places can be full of tourists and thus suffer from over tourism. 장소라는 거는 가득 차요. 관광객들로. 그리고 그래서 고통을 받아요. 어떤 과잉 관광으로. 사실 내용이 갑자기 넘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어디서 제 내용 같은 걸 발췌해서 올 때 이렇게 문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지문을 축약해서 만들다 보면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뭔가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내용이 넘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이 제목을 찾는 데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음, but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그러나 장소가, 그러니까 for 플러스 목적격이죠. 투부정사 의미상 주어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사람들로 가득 찬다라는 건 무슨 의미이냐? Indeed, 실로, 정말로, there are examples of particular attractions that have limited capacity and where there'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 여기도 and가 있고요. particular attractions를 선행사로 하는 that 관계대명사 있고 관계부사 두 개가 particular attraction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시가 있대요. 특정한 관광 장소들, attraction이 관광 장소죠. 어떤 곳이냐면 어떤 제한된 수용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은 여지도 없어요. 더 많은 방문객을 받아들일 여지도 없는 그런 특정한 attraction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over tourism의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This is not least 하면 특히 the case with some man-made constructions such as the Eiffel Tower. 이게 에펠탑이죠. 과 같은 사람에 만들어진 건축물에만 특히 이 경우에 그렇다. 구체적인 예시를 준 거예요. However, 그러나 with places such as cities, regions or even whole countries being promoted as destination and described as victims of over-tourism, things become more complex. 항상 모든 지문에서 however, 갑자기 on the other hand, 아니면 뭐 이렇게 on the contrary 이렇게 꺾어주는 접속사 있죠. 내용을 그 뒤에 내용이 중요해지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술술 써 over-tourism 이런 거요. 이런 특징이 있고 어떤 예시가 있어요. 하다가 갑자기 however 그러잖아요. 화자가. 그러나 이런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면 도시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심지어 전체 나라인데 어떻게 되고 있는 이렇게 촉진이 되고 있는 거죠. 뭐로써? 장소로서 촉진이 되고 있고 그리고 promoted랑 described가 병렬이네요.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로써? 희생으로서. 이런 과잉 관광의 희생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얘네들의 경우 어때요? 문제가 좀 더 복잡하대요, 사실. 다시 해석할게요. with인데 이런 such as와 같은 그냥 뭐 도시, 지역, 전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어떤 목적지로 그러니까 관광이 목적지겠죠? 관광지겠죠?로 촉진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과잉 관광의 희생자로 묘사가 됨에 따라서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대요. 다음, what is excessive or out of proportion is highly relative and might be more related to other aspects than physical capacity, such as natural degradation and economic leakages. 즉, 과도하거나 혹은 out of proportion이니까 proportion은 비율이거든요. 비율에 맞지 않는다,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것은 매우, highly는 높이가 아니죠. 매우 relative 뭐예요? 상대적인 거고, 그쵸? 개념이 상대적인 것이고 아마 더 관계가 있을 거예요. 다른 면들. 뭐 외에? 뭐보다? 어떤 그냥 물리적인 수용 능력.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이라는 거는 뭐 이런 자연적인 그런 퇴화 그리고 경제적인 유출 not to mention은 뭐뭐는 말할 것도 없이란 뜻이거든요. 정치나 어떤 지역 권력 역학과 같은 경제적인 유출 그리고 자연적인 질적 저하와 같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국면들도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physical capacity보다 여기서 말하는 physical capacity는 아까 말한 people과 place의 관계로 over tourism을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걸 텐데 사실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그쵸? 그러니까 저도 처음 딱 읽었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아, over tourism을 얘기를 하는 건데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over tourism은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 아, 근데 however에서 이제 긴장하고 봤어요. however, 뭔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거야? 아, 그냥 간단하게 판단하기에는 너무 복잡해. 뭐 이 정도로 이제 저도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저도 보기를 보면서 내가 이해한 게 맞는지.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1번 보세요. The solutions to over tourism. 일단 솔루션에서 틀렸죠. 언제 솔루션 얘기했나요? 그죠? 그 과잉 관광에 대한 해결책을 여기서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럼 1번 틀려요. What makes popular destination attractive to visitor? 이것도 아니죠. 무엇이 이거 지금 오형식이죠? 동사가 이 인기 있는 장소를 매력적으로 만드나요? 아니죠. 그냥 오버 투어리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인데 이거를 설명하기에는 원래 이런 그냥 physical capacity로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만 사실은 점점 더 복잡해진다. 요 내용이 그냥 전체적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서 무엇이 이 popular destination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냐 아니죠. 3번 Are tourist attractions winners or losers of over tourism? 이런 관광 장소죠. tourist attraction이 과잉 관광의 위너냐 루저냐? 그러니까 어떤 수혜자인가 피해자인가? 사실 이게 지금 이걸 논하고 있는 건가요? 관광지는 오버 투어리즘의 위너일까요? 루저일까요? 거기에 포커스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면 여기 지금 여기서 논하고 있는 거에 포커스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럼 헷갈린다면 일단 더 봅시다. 다음 4번. The severity of over-tourism, much worse than imagined. over-tourism 소재 뭐 좋아요. 근데 과잉 관광의 심각성.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이 과잉 관광은 더 심각하네요. 자, 5번. over-tourism, not simply a matter of people and places. 단지 사람과 장소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더 복잡하고 그렇다. 그러니까 제목을 구할 때, 그러니까 언어 관련, 영어, 국어, 이런 거 문제 푸는 접근 방식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수학처럼 답이 딱 나오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 견주어 보는 거죠. 1, 2번은 확실히 아니야.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게 뭐야? 4번처럼 그냥 과잉 관광의 심각성이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however 이하에서 얘가 지금 이 화자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뭐였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생각보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게 좀 더 복잡해진다고 하면서 사실 이렇게 과도하다, 균형이 깨졌다, 이게 이 상태가 지금 오버 투어리즘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건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는 상대적인 것이고 다른 국면들도 굉장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런 피지컬한 커패시티 말고도 다른 요소들도 오버 투어리즘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거다. 요거를 생각해보자가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다시 3번 보세요. 그냥 tourist attraction이 over tourism에 의해서 수혜자가 됐느냐 피해자가 됐느냐를 논한 거가 아니라 얘는 over tourism을 단순히 그냥 사람과 places의 문제로 국한해서 볼 내용이냐? 그렇지 않다. 사실 더 컴플렉스하고 뭔가 상대적인 것이고 다른 애스펙트를 살펴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답이 되잖아요. 5번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실 때 읽어보시고 저도 그렇게 풀었어요. 이게 뭘 말하고자 하는 거지? 뭔가 오버 투어리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럼 보기를 보자. 1, 2번 확실히 아니야. 3, 4, 5번. 뭐지? 이제 화자의 의도가 뭐지? 뭘 말하고자 한 거지? 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4번 아니네. 3번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였지? 그러면서 5번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제목 문제는 그냥 딱 보여요. 소재를 딱 잡고 진짜 말하고자 하는 그 간단하게 쉬운 문제는 그렇게 풀 수 있다고요. 근데 3점으로 나온 데는 이유가 있더라. 그러니까 보기가 조금 헷갈릴 만하게 나온다. 왜냐면 3, 4, 5번도 소재는 오버투어리즘이라는 소재들을 딱딱 잘 잡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화자가 어디에 포커스를 둬서 뭘 역설하고자 하는 건지를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사실 복잡한 부분이다 오버투어리즘을 해석하기에는 을 말하고자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people and places의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5번이 답이었습니다. 여기도 어휘를 살펴볼게요. assumption 하면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in general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defined는 정의 내려지다. 그다음에 demarcate는 밑에 별표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컨테이너는 어떤 용기, 담는 그릇을 얘기하는 거예요. hence는 그러므로 라는 뜻이고요. suffer from, 그냥 suffer 이렇게 타동사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몸으로부터 고통받다 라는 뜻입니다. indeed, 실로, 정말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capacity는 능력, 수용 능력입니다. room은 그러니까 어떤 여지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러울 것 같고 그리고 region은 어떤 지역이죠. be promoted라는 거는 우리도 프로모션을 한다 그러잖아요. 홍보하다, 촉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홍보가 되다 뭐 이런 뜻이죠. destination은 목적지, victim은 희생, 희생자, complex는 복잡한, excessive는 과도한, out of proportion이니까 proportion이 비율이거든요. 근데 비율이 깨진 거니까 균형이 깨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highly는 매우, relative 상대적인, aspect는 국면, 측면이고요. 그리고 degradation은 저하가 되는 상태를 말하고 leakage는 유출입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severity, 심각성.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유형도 풀어보셔야 이제 제목이 3점짜리 나왔을 때는 어떤 점이 어려운지를 직접 느껴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음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가 맞는지 알려면 아무래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셔야 되겠죠. 그리고 단어는 보통 뭐 비슷하게 생긴 단어를 넣어놓거나 또는 뭐 반이어를 써야 되진 않는지를 판단하는 뭐 예를 들어서 assess인데 뭐 access가 돼야 되진 않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low인데 뭐 high가 돼야 되진 않는지 similar인데 different가 돼야 되진 않는지 보통 그런 유형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해석을 하면서 어떻게 답을 찾아가는지 볼게요. 첫 번째 줄, Bazaar economies feature an apparently flexible price-setting mechanism that sits atop more enduring ties of shared culture. 바자ar이라는 게 상점가예요. 상점가. 상점가 경제는 특징을 짓고 있습니다. feature이 동사예요. 어떤 명백히 또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란 뜻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유연한 가격 설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거는 더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뭐보다 더 어떤 enduring tie 하면은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tie는 어떤 연대감, 유대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인 연대감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endure 이제 지속하다 또는 견디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enduring tie 하면은 계속 지속되어 오는 연대감인 거죠. 어떤 공유되어지는 문화의 지속적인 연대감 위에 있대요. 그런 유연한 가격 설정이라는 특징이 있대요. 이런 상점과 이코노미는 어떤 걸 특징으로 짓고 있냐면 유연한 가격 설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 위에서 생긴 거냐면 지속적인 연대감, 어떤 공유되는 문화의 지속적인 연대감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다. 다음, both the buyer and seller are aware of each other's restrictions. Both A and B, 그죠?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be aware of, 알고 있어요. 각각의 제한을, 어떤 제한 사항을 알고 있대요. In Delhi's bazaars, buyers and sellers can assess to a large extent the financial constraints that other actors have in their daily life. 델리의 상점가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assess는 평가하다.
to a large extent, extent 또는 degree 함으로써 정도를 나타내요. 이렇게 괄호로 묶어서 보시면 좋아요. 대단한 정도로, large extent니까 대단한 정도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재정적인 제약사항, 어떤 constraint는 제약이에요. 제약, 압박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재정적인 제약사항을 평가할 수 있어요. 어떤 다른 행위자가 그들의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제약사항은 어떤지 평가를 할 수 있대요. 이 상정과에서는. 그런 면에서 지금 이 constraint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1번은 확실히 맞겠죠. 서로의 제약사항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restriction을 알고 있고 서로의 constraint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알고 있다라는 면에서 be aware of니까 이것도 평가할 수 있을 듯 싶어요. 그쵸? 다음 each actor belonging to a specific economic class 이렇게 괄호를 묶어서 여긴 분사 처리가 되어 있네요. 분사네요. understands가 동사. What the other sees as a necessity and luxury. 각각의 행위자인데 belonging to는 어디에 속해 있는 구체적인 어떤 경제적 클래스 여기서는 계급을 말하겠죠.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 각각의 행위자는 이해를 한대요. 다른 행위자가 보는 거 뭐로써 어떤 필수품이다 또는 사치품이다 라고 보는 게 뭔지를 서로 잘 이해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따라서 이해를 해 가보는 거죠. 이런 상점과의 경제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서로에 대한 제약사항을 잘 알고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네요. In the case of electronic products like video games, they are not a necessity at the same level as other household purchases such as food items. 어떤 전자제품 같은 상품,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필수품이 아니래요. 어떤 똑같은 수준에서 다른 어떤 가정 구매품, 예를 들면 음식과 같은 필수품이 아니래요. 그죠? 음식 같은 건 당연히 necessity잖아요. 근데 비디오 게임은 그것이 아니다. So, the seller in Delhi's bazaars is careful not to directly ask for very low prices for video games because at no point will the buyer see possession of them as an absolute necessity. 그래서 이 델리의 상점가에서 판매자는 조심할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정은 투부정사 바로 앞에 낫을 붙입니다. 투이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겠다라는 거죠. directly 직접적으로 ask for는 요청하다. 매우 낮은 가격을 요청하지 않도록 비디오 게임에 대해서 왜냐하면 at no point 의미가 없대요. 근데 이거 전치사 구조, 이거 부사 구조. 부사구가 원래 문장의 뒤에 있어야 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이 앞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거 문법 도치 파트 보시면 공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부사가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에 왔어요. 뒤에 있어야 될 애가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뭐가 됐죠? 도치가 된 거예요. The buyer가 주어고 여기 지금 동사가 먼저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보이지 않으면 해석을 매끄럽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대요. 그 buyer가 그 포지션을 소유하는 거죠. 그들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비디오 게임이겠죠. 비디오 게임을 소유하는 것을 뭐로써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볼 의미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그쵸? 절대적으로 비디오 게임 없어도 살잖아요. 그죠? 비디오 게임을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문맥상 뭐가 자연스럽습니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절대적인 필수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사는데요. 아주 비싸면 사겠어요? 사지 않겠죠. 근데 그러니까 일단 이 흐름에서는 그쵸? 그래서 low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래서 high price로 하면 직접적으로 high price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다. 매우 high price로 부르진 않을 것이다. 왜냐면 절대적인 necessity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해석상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다음, access to this type of knowledge establishes a price consensus by relating to each other's preferences and limitations of belonging to a similar culture and economic universe. 접근이에요. 이런 종류의 지식에 대한 접근은 설립한대요. 가격의 컨센서스 외우세요. 일치, 동의, 합의 같은 거예요. 가격의 합의를 일으킨다는 거죠. 모함으로써, 관련 지음으로써 각각의 선호도와 제약사항을 관련 지어가지고 그 소유하는 것에 어떤 비슷한 문화와 경제적인 세상에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선호도나 리미테이션 같은 거를 다 관련 지음으로써 가격이라는 게 형성된다라는 거죠. similar 아니고 different는 아닐까라고 헷갈리셨
있다면 위에서 그랬잖아요. 어떤 shared culture에서라고 그랬었고 어느 정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관계였다라는 것은 완전히 외딴, 완전히 다른 문화에서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문맥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shared culture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5번은 맞죠. 그래서 1번은 아까 맞았었고 assess도 맞고 3번에 그쵸. 그들은 necessity가 아니잖아요. 비디오 게임은. 그리고 5번도 이런 shared culture에서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상정과 경제라는 것은 서로의 리미테이션, 서로의 프리퍼런스를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이라기보다는 이런 유사한 문화나 경제적인 세상에 속하는 이런 거를 서로 잘 이해를 함으로써 생성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similar도 자연스럽죠. 읽어봤을 때. 그래서 이제 4번이 여기 맥락에서는 그렇죠. 이게 완전한 absolute한 necessity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at no point잖아요. 그런 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높게 부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높게 부르면 너무 높게 부르면 그런 성사가 되겠어요, 거래가? 그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데 그러니까 너무 높은 가격에서는 price consensus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주어진 내용 속에서 자연스러운지 어휘를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막 잡다한 지식이 저도 막 많이 생겨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막 가격이 더 비싸지기도 하고 뭐 이런 된 것도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아는 게 많으면 또 함정이 되기도 한다고 그러니까 얕게 알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함정이 되기도 한다고 그런 지식 때문에 괜히 저도 4번이 헷갈리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할 지금 구문이 아니고 그냥 지금 자연스럽게 그냥 주어진 글 속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도 absolute necessity를 보지 않는데 그쵸? 높은 가격으로 쳐버리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렇게 비싸게 부를 수 없다가 자연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됐습니다. 여기도 어휘만 밑줄을 치고 다음 문제 볼게요. 여기서는 apparently, 분명히, 겉으로 보기에는 flexible, 유연한이란 뜻이고 enduring tie를 지속적인 연대감이라고 해석했거든요. 유대감. tie는 유대감으로 꼭 기억해 두시고 원래 endure가 지속하다,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enduring tie에서 지속적인 유대감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be aware of는 알고 있다. restriction은 제한이에요. 제약, 제한. assess는 평가하답니다. to a large extent. 많은 정도로, extent가 정도를 나타내요. degree랑 같은 뜻이에요. financial, 재정적인 constraints가 여기 압박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도 어떤 제약이에요. restriction과 유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necessity가 필수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household는 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 도치되어 있는 거, 이 문장 도치되어 있는 문장 잘 보세요. possession 하면 소유물이고요. consensus, 일치,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 문제도 같이 풀어보았습니다.